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어제는 종목과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미장 전체가 고른 상승을 했죠. 일부 종목들은 폭등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증시의 현재 시점이 과열인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어제는 내구재 주문 지표가 잘 나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걱정한 것에 비해 선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상승의 첫 번째 이유가 우려했던 내구재 주문 지표의 양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10년물 국채도 4.7%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했었는데 어제 4.4%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이 하드 데이터는 비교적 양호하게 계속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소프트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매우 좋지 않게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의 EU 관세 유예 소식도 증시 상승에 한몫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크로적인 데이터가 증시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했고요. 예상치 못한 큰 상승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지난 한 달 동안의 급등 후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증시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도 그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였습니다. 어제 예상치 못한 상승으로 이런 공매도들의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증시의 상승에 부스터 역할을 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맵은 지난 한 달 동안의 S&P 500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맵이죠. 기간은 지난 한 달입니다. 현재 시장의 단기 고점 논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이러한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의 우려는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 달 동안의 맵에서 보시듯이 애플과 이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푸르릅니다. 마소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7.57%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27.35%, 엔비디아도 2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는 무려 17% 이상 상승을 했고요. 보시듯 이 빅텍들의 상승세가 매우 컸고 이 부분 헬스케어죠. 그리고 이 부분 경기방어주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큰 폭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고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 한 달 동안의 S&P 500의 상승 이 맵을 그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 과열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미장 전체가 과열권에 들어간 것이냐 라는 것인데요. 만약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라면 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겠죠. 그 이후에 안정이 된 후라면 시장은 더 높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장기적으로도 과열권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에 조정이 올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 조정은 깊고 그리고 길게 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과열이라면 그 다음에 줍줍의 찬스가 올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큰 걱정은 아니다라는 것이겠고요. 혹시라도 장기적인 관점의 과열로 판단된다면 지금 이 시점이 전반적인 전략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시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열인지 여러 지표들은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지표들과 기준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6가지 지표들만으로 완벽하게 과열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만 과열로 가는지 아니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정도는 가늠해 본다라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시장의 장기적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케이프죠. 이 케이프는 S&P 500의 주가를 최근 10년간 평균 실직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보통 22 그 이상이면 과열 신호로 간주합니다. 다음이 빅수 지수입니다. 15 이하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상승했다는 의미죠. 시장에서는 이것을 과열 신호로 해석합니다. 다음이 풋앤콜 레이시오인데요. 풋은 매도 옵션이고 콜은 매수 옵션입니다. 1보다 작게 나온다면 분모인 매수 옵션
옵션이 크다는 얘기고요. 시장이 상승해서 매수 옵션에 더 많은 베팅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 비율이 장기간 0.8 이하로 유지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좋게 봐왔다는 의미고요. 시장이 그만큼 고평가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과열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75에서 80 구간이면 극도의 탐욕 구간이죠. 당연히 과열 신호가 됩니다. 다음 봐야 될 것이 거래량인데요. 최근에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면 이를 과열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과 M2 자금의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현재 역사적 고점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과열 신호입니다. 이렇게 각 지표들에 대해서 과열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요. 이를 각 그래프에 적용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프 지표인데요. 이 케이프가 뭐였죠?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2 이상이면 과열 신호로 저희가 기준선을 정했죠. 현재는 34.95입니다. 기준선인 22 이상을 훨씬 넘어선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신호만 보면 현재는 과열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프 지표를 해석하는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현재 시장의 상승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 즉 AI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21을 그 위로 훨씬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인 거죠.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과열 판단 기준은 15 이하를 장기간 유지한다인데요. 장기간이라는 말이 사실 애매합니다만 오늘은 몇 달을 기준으로 여러 번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빨간 선인 이 선이 15이고요. 이 기준선 이하에 23년 중반부터 24년 중반까지는 여러 차례 아래쪽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지속되면 과열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는 과열 구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년 여름 이후 대부분 15 이상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것만 보면 현재는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풋콜 레시오입니다. 과열 기준이 0.8 이하를 장기간 유지한다 였었죠. 현재는 0.882 정도인데요. 2024년 말부터 0.8 이하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내려갔고요. 현재는 1 근처까지는 2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구간 20년 중반부터 21년 중반까지는 0.8 이하에 머무는 기간이 좀 길었죠. 이 기간보다 현재는 그 횟수나 기간이 짧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과열로 보기는 어렵겠고 앞으로 몇 번 더 0.8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과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아직 70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이고요. 과열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75 이상까지는 아직 여유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표로만 보면 아직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거래량 급증 여부입니다. 이 그래프가 S&P 500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 부분인 거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S&P 500의 월봉 차트의 거래량만 보면 현재는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과 M2 통화량의 비율인데요. 분모가 M2이고 S&P 500이 분자입니다. 과열 판단의 기준이 현재가 역사적 고점에 있느냐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확 꺾인 모습입니다. 2024년도 말에서 2025년도 초,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전과 후 그 시점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만 보면 이때 당시 과열 상태였고 그 과열 상태 이후에 조정이 찾아왔으니 현재는 과열이 오히려 식혀진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다시 상승 전환해서 이 점인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과열 상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단기적으로 과열이냐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재가 과열이냐를 판단해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6가지 지표를 보면 어떤 것은 과열로 보여지고 어떤 것은 아직 과열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과열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지표의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는 평균적으로 현재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과열 구간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 해석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과열이 아니다 라고 생각될 경우 뭘 해야 하냐면,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 눌림목으로 생각을 해서 줍줍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도 과열 구간의 진입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반적인 전략을 재정립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